3월 3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정상회담이 파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의 관세는 취임 전부터 예상이 되었고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악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노출된 악재는 큰 악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의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이 시장에 꾸준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우 존스, 지금 월간 지표요. 2017년도부터 지금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죠. S&P 500, 나스닥,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올라갑니다. 여기 금까지.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안전자산 쪽으로의 자금은 약간 동조화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플링이라고 하죠. 동조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변동성 있는 자산이 아니고 미국의 S&P 500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에게 취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동조화가 되지 않겠죠.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러셀 지수와 동조화가 많이 됩니다. 러셀 지수랑 차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형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흥국 지수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빅테크 업종들보다는 약간 성장성도 크고 변동성이 높지만은 확실히 장기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대형 자본이 들어가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중소형주라고 하는데, 이 중소형주들의 우리나라 증시들이 동기화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그렇다고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미국 빅테크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추세가 지금 여러분들이 꺾이는 추세가 아니죠. 특히 그냥 지난주부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냥 조정 시장이다. 그래서 아직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경제지표 하나를 가지고 뭔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데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늘까지 해가지고 시장을 볼 때마다 지금 너무 비관론을 도배돼 있어. 막 왜 떨어지는지, 왜 급락이 나왔는지, 이런 뉴스들과 유튜버들과 이런 카페 글들이 투자자들을 계속 흔듭니다. 사실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자산은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째 그거 보고 들어간 거 아니냐. 기다려보셔라.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비트코인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10%씩 올라요. 10%씩 여러분. 이 거대한 자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리스크적으로 온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럼프의 베네핏들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 알고 있었던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한테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카톡에 많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 다 손절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버텨주고 있는 게 미국의 대형주들,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안전자산 쪽이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의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러셀이라든가 신흥국 지수 쪽으로 수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최근에 홍콩 증시가 많이 올랐죠. 홍콩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딥시크 플러스 이번에 양해가 있죠. 이번 주에 양해가 있는데, 그 양해에서 추가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이자 정책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기대감을 가지는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선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실 큰 일정 이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거나 인용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조기 대선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갈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온전히 국내 증시의 모멘텀으로 보기 힘들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뉴욕 증시의 이런 수급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내부적인 재료가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번에 방산주도 올라간 거,
뭐 조선주도 올라간 거 다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뉴욕 증시가 버텨주는지 아니면 정말로 추세가 떨어지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모든 이때까지 커플링된 지표들을 같이 동반 하향시키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뭐 지수 그냥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너무 지금 막 갑자기 비관론에 휩싸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딱 4일 빠졌잖아요. 4일 빠지고 반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어차피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에버리징 매매를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지수가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왔지만은 코스닥은 750포인트가 변곡점, 코스피는 2600포인트가 변곡점이었잖아요. 지금 변곡점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시장에서는 과매도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변동성 이벤트는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타지 말고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재반등이 나올 때 그때 비중을 넣고 분할 매수해서 대응한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고점 구간일 때는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내 증시는 혼자 자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악재가 더 많죠. 오히려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입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점들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어제 좀, 이번 주에 제렌스키 트럼프 대통령의 밈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정상회담 발언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트럼프 울고, 트럼프가 막 제렌스키 멱살 잡는 것도 있고, 이제 미국 SNS에서 벌써 막 지금 패러디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밈화가 돼버리면서 사람들에게 소모되고 있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수록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필요사 관련 테마주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 자, 이 종목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들? 필요사는 뭐 개별적인 일정 이벤트고, 자, 전고체, 화장품, 작년에 정말 선택을 받지 못하는 섹터 중이었어요. 근데 크게 많이 올라버렸죠. 크게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새롭게 튀어나간 종목들이 있다. 지금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7월부터 그냥 6개월 동안 바닥을 밟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훨씬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종목정 장세를 잘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올랐네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일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들,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좀 선거, 탄핵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 좀 움직였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전고체, 신규 상황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이번에 거의 한 7개월 만에 따따상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신규 상황 종목들 제가 밑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이번에는 꼭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물론 너무 많은 주식들이 상장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한국 주식 2,700개 중에 제대로 돌아간 주식은 한 500개도 안 돼요. 나머지는 하루에 거래 대금이 거짓말하고 10억도 안 되는 애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들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상장되거나 시장에서 이 순환매로 들어온 종목들이 순환매로 그냥 갔던 주식들이 또 가고, 좀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가고, 요런 테마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일날이죠. 네, 당장 내일입니다. 중국과 캐나다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양해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됩니다. 연세대학교 양자가 축제가 개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국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합니다. 일단 10개 종목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최대 800개 이상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CK솔루션이 공모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자, 여러분들, 제가 넥스트레이드가 왜 쓰레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외국계 증권사가 하나도 참여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외국계 증권사가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고, 호가창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정규장이랑 한국거래소랑 이거 호가창 맞출 거냐. 그리고 지금 VI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정적 VI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VI 같은 것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도 그냥 검토도 없이 상장시킨 겁니다. 왜 상장시켰겠습니까? 자기들 좋으라고 상장시켰지 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얘들은 그냥
그냥 인공지능 AI 트레이더로 계속적으로 단타만 치는 애들 계속 그냥 돌릴 것 같고, 이거라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참여를 안 했겠죠.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점들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드리고 싶고, 우리 쉽게 솔루션 공모 청량,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이 또 여러분들 뭡니까, 시원하게 또 이제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발표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5월까지는 매크로 지표 그렇게 뭐 볼 필요 없다. 어차피 제로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날 증시 올라간 거 아무도 설명 못한다고. 금요일날 당장에 다음 주 관세에다가 트럼프랑 젤렌스키 회담 빠그라져고 PC 지표 뭐 그냥 보합권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지금 이 매크로 지표 가지고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못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매크로 지표 보지 마셔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일이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슈 없습니다. 또다시 노동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한테 공모 청약 대진 첨단 소재가 신규 상장하는데, 대진 선수는 최근에 흐름과 맞지 않게 공모가를 밴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미국 서머타임 또 시작되게 되면서 뉴욕 증시 개장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단축이 된다는 점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디바이스 신규 상장하고 있고, SMCG 스펙 합병을 상장합니다.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체를 상장시켜서 뭘 하려고 그러죠? 제가 최근에 미트박스 글로벌도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좀 상장 안 시키면 안 되나? 아무튼 요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뭐 BTS 제휴 솔로가 발표된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카톡은 많이 와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주무셔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게 아무도 의미가 없다. 또 우리가 오늘 내일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 할지 몰라요. 지금 어떤 얘기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시장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1시간, 2시간 전에 뉴욕 증시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잘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비 오니까 집에서 연휴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